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당연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인데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미국의 이야기,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얘기도 제가 몸소 느낀 것들을 전달해주는 채널이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어스틴에서 이제 세이프티 슈퍼바이저 없이 진짜로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금방, 그러니까 지켜보면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꾸준히 이걸 잘 하고 있고, 덕분에 주식이 또 급등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실 이거 좀 겪은 스토리가 있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국 기업들도 응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좀 진작 보여줬으면, 이제 현대자동차도 지난 한 달 동안, 최근에는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한 달 동안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봇이죠. 테슬라 역시도 옵티머스 로봇을 2027년 말에는 이제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져서 지금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차를 만들지 말고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스틴에도 좀 갔다 올 일이,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 아이오닉 5를 주더라고요. 현대답게 역시 실내 공간은 좋았는데, 제가 좀 사연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 받고 나서 차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브 셀렉트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근데 요즘은 제미나이든 GPT든 영상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상세히 차를 어떻게 구동하는지까지도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씨름하는데 30분 동안 차가 가질 않는 겁니다. 시동은 들어와 있는데. 그러더니 GPT도 결국은 이거 고장난 것 같다. 심지어 제가 동생이 옛날에 아이오닉 6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동생한테도 전화해보고, 근데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렌트카 회사에 연락 다 해서 이제 퇴근 다 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얻기도 어려웠으니까, 미국답게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이제 불러서, 이거 차가 안 간다. 근데 그 친구도 차를 못 몰더라고요. 진짜 고장났네. 바빠 죽겠는데. 근데 결국은 제한 30분, 그 친구 30분 하다가 결국 찾은 게, 이게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브레이크를 정말, 이 차만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를 정말 세게 누르고 시동 버튼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세상에, 전기차가.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고 시동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그 옛날에 내연기관에 그냥 이제 배터리만 온대는, 엔진이 돌지 않는, 전기차에다가 그런 것까지, 키를 넣고 운전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려야 되는 건 테슬라만인 걸로 알겠습니다. 좀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을 버렸다. 그래도 키를 갖고 차가 드라이버가 안에 들어가면 시동이,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무슨 배당을 잘 주고 그런 어떤 기존의 현대차의 어떤 주식의 그런 흐름보다는 이런 걸 하셔야 된다. 이제 정말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나 기업들한테 기대하는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지, 어떤 면을 통틀어서도요. 제발 이런 차보다는 이런 거를, 현대차도 좀 집중해줘서, 당장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노조라든지 이런 부닥치는 면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서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미래다. 이런 기세를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현대차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음은 조금, 이래서 제가 정치적인, 여기 지금 핫 이슈가 빌리어네어 텍스라 그래서 이제 부자들한테만 한 이제 5% 정도의 에셋에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큰 화두인데, 결론은 결국 일론 머스크로 갈 거지만, 좀 정치적인 얘기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막 극좌로 보여주고 어떤 데는 극우로 보여지는, 그게 아마 이런 거를 바라보는 제 시점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부자들한테 자산의 5%를 때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도 얘기해보니까 정말 결사 반대, 공산주의로 가는 거 아니. 근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사실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말로 공감하고, 결국 시간의 문제지 공산화될 수 있는 위험도 저는 느낍니다. 왜냐면 이 법안의 현실성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저만이 아니라 개빈 뉴섬 주지사도 반대하고요. 왜냐면 부자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로리다에 이런 세금이 적은 주들의 이미 비싼 주택들을 구매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이거를 디리스킹 하려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떠났고, 레리 페이지뿐만 아니라 피터 틸도 유명하죠. 피터 틸도 떠나려고 하고, 상당 지금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창업자들이 상당수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요, 혹은 떠나지 않더라도 자기 자산들을 딴 주에다 이제 파킹하는 거죠. 세금 문제로. 그래서 제가 현실성이 없어서,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지금 주지사랑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굉장히 신기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만 명인가 그럴 겁니다. 85만 명인가의 서명을 받으면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회랑 주지사의 비토를 디토 이렇게 바이패스해서, 그러니까 이걸 비껴가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서 투표율에 상관없이 찬성이 반대보다 높으면은 법안이 무조건 발의되게 돼 있습니다. 무섭죠? 주의회도 무시하고 주지사도 무시하고,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단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주입니다. 근데 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올까요? 심지어 뉴욕에서는 만 단위가 됐죠. 저는 이게 미국의 앞으로의 좀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안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에 펑크 내는데, 물론 재정 펑크가 이 사람들 뿐만은 아니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일이 터지는 건 정말 복합 다양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이 기승전결과 앞뒤가 맞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중점적으로 역할하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댓글에 그런 비판이 달릴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세금을 내도 너무 안 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주식을 담보로, 이 빅테크 담보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이 미실현 이익이죠. 이렇게 실현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월급도 안 받고 일한다고 얘기하죠.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무일푼으로, 무보수로.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주식 옵션들이 있고,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내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상위 이 텍스는 일시적이고 $1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1조 5천억 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제? 1조 5천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한테는 영향이 없지만, 이분들이 재산이 1조 원 이상 있다 보니까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살면은 거칠 세금이 없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재정의 펑크가 너무 많이 납니다. 특히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부 이제 의료 재정에 쓰이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내야 되실 분들이 너무 안 내고, 영향력은 엄청나게, 레리 페이지는 정말 웃긴 게 특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아니라 창업자 주식은 한 주가 10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회사도 이제 소유권도 3%밖에 안 갖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진 한 표는 10표짜리입니다. 옛날에 무슨 순환 출자나 이런 게 생각나는데,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예, 그쵸. 이런 선지자? 이런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이분도 이 방법을 극한으로 밀어 쓰시다가, 마진코라고 해야 될까요? 트위터 인수할 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테슬라 주식을 왕창 파셔가지고, 그래도 세금을 그때 왕창 내셨는데, 많은 창업자들은 그 정도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의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 역시도 자기 회사 부장보다도 자기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본인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 내셔야 될 분들이 너무 안 내면은 재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의 이상향 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는 좋아하고 동의하지만 제가 또 싫어하는 게 현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마련이라든지 아니 앞뒤가 되는 제가 또 한편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내로남불이거든요. 아니 뭐 말이 되게끔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주의 교육금 완전히 개판이 돼가고 있고 이렇게 자꾸 루퍼를 이용해가지고 내셔야 될 분들이 너무 안 내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피터 틸도 지금 플로리다로 옮기는 냄새들이 많은데 이분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젊은 세대들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나름 돈을 버는데 사실 여기서의 삶이 퍽퍽하거든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참 모든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근데 젊은 세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맘다니 같은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설령 플로리다나 텍사스로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그분들의 한 표나 젊은 세대들의 한 표나 똑같은 한 표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미국은 애를 안 낳지만 한국 정도로 안 낳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젊은 세대들의 숫자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힘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로 가신다고 시간을 벌 뿐이지 플로리다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셔야 될 돈을 안 내시면은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더 세게 일어날 뿐이지 이미 오바마 때부터 리쇼 때부터 해서 얼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이상한 제도에 탈세해가지고 세금 적게 냈다가 안 그러면 니네 한 대 맞을래? 하고 미국 정부가 강압적으로 해서 법인세 조금 깎아주는 걸로 딜해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자본주의를 위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 역시도 막대한 보조금 이미 국가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라는 얘기가 돌아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완벽한 제가 부모님 세대 때 드리고 싶은 말은 완벽한 자본주의라는 거는 존재하기가 어렵고 사람이 이렇게 어떤 구멍이 생기면 다들 어떤 이익과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의무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거를 어떤 무력으로 그쵸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동맹국도 심지어는 탈탈 터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얘기를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참 댓글창이 완전히 개판이 났죠. 제가 뭘 모른다는 등. 근데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의 흐름 미국에서 느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일찍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걸 미리 알려드렸는데 예,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예, 좀 저도 피터 틸이 약간은 위선적인 면이 있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지금 많은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른분들이 공산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이니까 특히 한국은 이제 북한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옛날에 프롤레타리아 이런 혁명이 그거를 뭐 몰라서 뭐 그때 사람들은 무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지금같이 지식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는 시대가 아니지만 근데 어떤 희망과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제 얘기가 아니라 피터 틸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리고 미국의 이게 아킬레스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즘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보여줘야 될 납득이 될 모습은 엄청난 혁신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지금 부작용들이 조금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 윤택하게 된다고 잘만 쓰면 정말 좋은 칼 아닙니까? 정말 잘 써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어떤 이런 세금도 안 내고 재산을 축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먼저 텍사스로 떠나봤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다 보면은 결국은 뉴욕 시장이 이렇게 맘다니가 됐듯이 결국
물론 현실적으로 부닥쳐서 그분도 뭐 자기가 원하는 뜻을 다 펼치기 어렵겠지만 결국 점점 이게 레이어가 쌓이면은 아무리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라도 예, 이런 걸로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떤 납득이 되려면은 정말 일론 머스크 같은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해서 이런 비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미국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게 더 공상과학적인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죠. 아, 정말, 예, 저는, 예, 그래서 저는 리스펙 하고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저도 응원할 맛이 나고, 지금 주 재정은 진짜 파탄이 난다니까요. 너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역시 사실이잖아요. 참,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지금 데이터 센터가 꼭 필요한데 전력 문제라든지 또 지구상에는 뭐 송전탑이라든지 또 이제 환경보호 문제라든지 인간이 사는 데는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주는 정말 광활하고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좋죠. 그리고 거기는 뭐 추운 데니까 엄청 뭐 온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쿨링에 있어서도 자유롭고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만들어서 인간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정말 응원하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H백이 이미 우주 궤도에 올라가서 테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는 업체들도 꽤 있고요. 미국 국방부라든지 미국 정부도 이걸 지금 심도 있게 보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근데 비판적인 얘기도 좀 보셔야죠. 저희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게 나사에 제가 또 거의 가족 이제 친인척 중에 나사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서 요걸 연구합니다. 방사선 신뢰성이라는 걸 연구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어서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됐는데 단점은 우주가 추우니까 냉각 시스템 없이 보내면 된다. 아니죠. 거기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백큐um 상태인데 그러니까 미디엄이 없죠. 그러니까 열이 온리 이제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냉각 장치 없이 그냥 뭐 그래픽카드 올리고 열 그냥 미친 듯이 발산하면 돼라고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서 필요한 쿨링 시스템이 필요 없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을 느끼는 거는 여기 공기가 데워져서 느끼는 거지, 우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방사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래픽 카드만 우주에 뜨면 그러니까 지구같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하듯이 무겁게 안 해도 된다라고 그거는 섣불리 조금 왜냐면 방사선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 칩들이 그냥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차폐라든지 그리고 이거에 맞는 이 오차 그러니까 GPS 위성들이 갖고 이런 걸 잘하는데 에러 정정, 리던던시 이런 거를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주에서 돌아가는 거는 또 지구상의 서킷 회로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밋빛만 생각하고 올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스타쉽으로 하면은 지금 팔콘 9에 비해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이런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으면 돌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이런 방사선 신뢰성 테스트하는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하겠구나. 이건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든지 자체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이 좀 발달되면은 우주에도 우리가 정말 큰 기지를 세울 수 있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우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줘서 정말 리스펙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앞서 나가는 리더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세금을 너무 안 내십니다. 안 내도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는 민주당의 그런 어떤 아이디얼러지한 거를 참 많이 지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현실성 없는 재정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고려한다. 그런 게 없는 것들은 뭐 공연불이죠.
정말 그냥 노이즈고 정말 다 쓸데기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런 혁신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낮추는데 더 지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 부분만 보면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일론 머스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이런 비전을 많이 보여주고 이런 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많은 모습을 좀 이렇게 플로리다나 이렇게 가서 이런 모습보다는 좀 일론 머스크 같이 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근데 레리 페이지도 구글에 공격적인 AI 투자를 하는 게 뭐 아임스 레이스라고도 표현했지만 정치적인 부담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